자, 2024년도 고2 3월 국어 모의고사의 31번에서 33번 문학 파트입니다. 고전가요인 이휘일의 정가 8곡이 나왔습니다. 고전가요 중에 연시조가 나온 거죠. 연시조. 제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가라고 하는 것은 밭전자에 집가자, 그러니까 시골집, 농촌을 말합니다. 그죠? 농촌에서 부르는 8곡의 노래고, 우리 잘 알고 있죠. 지금 고전가요 출제 1순위가 바로 연시조거든요. 연시조는 평시조를 세트로 여러 개로 한 건데 8곡이니까 아마 8수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8수까지 있고, 이희를 이제 작가를 조사해 보면 이제 사대부인데 벼슬을 하지 않고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체험하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정서를 이렇게 시로 쓴 걸로 보이고요. 기존의 사대부들이 이제 연시조나 다른 그냥 짧은 시조를 통해서 농촌에 대해서 묘사한 것들을 보면 약간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농사 짓기보다는 농사를 가르치려 하거나 뭐 이렇게 약간 자연으로 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작품의 특징은 작가 자신이 사대부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직접 짓습니다. 직접 짓고 그 체험을 통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런 정서가 잘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게 원래 8수까지 있잖아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 2, 3, 4, 5, 6, 7 이렇게 볼 때 1수는 일종의 서시에 해당되겠죠. 서문처럼. 그래서 제목이 원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원풍이 풍년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농촌에 사는 사람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한다? 풍년을 기원하는 시고요. 그 다음에 2, 3, 4, 5는 사계절이죠. 사계절. 그래서 봄, 춘, 그 다음에 여름, 하, 가을, 추, 겨울,冬. 그래서 농촌의 사계절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농사와 관련된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묘사되어 있고, 지금 이 문제에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죠. 그 다음 지금 출제되어 있는 6수, 7수, 8수인데, 그죠? 이건 하루를 새벽 신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낮 오자죠. 그 다음에 저녁 석. 그래서 신오석이라는 하루의 시간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농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장면들을 이렇게 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시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고요. 혹시 이제 이 작품을 봤을 때 그냥 이제 자기가 바로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울 때는 보통은 낯선 작품이기 때문에 뭐가 있죠? 작품 해설이 있죠. 바로 이 33번이 작품 해설에 해당하는 겁니다. 33번의 보기를 보면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총 8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다. 1수는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는 것, 그래서 원풍. 그 다음에 6수부터 8수는 새벽, 낮, 저녁을 신오석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하루를 세분화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농가 일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자연과 인간이 조응한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대응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 대응을 시켜도 이렇게 반대 맞수를 대응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조응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잘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대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농가 일상이 시간의 흐름과 순환이라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은 지금 문제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구가 특징적으로 배열된 구조와 맞물려 풍년에 대한 기원,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주제의식을 잘 그래서 드러내고 있다. 그렇군요. 이걸 하루를 이렇게 나누었고요. 농가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고, 인간과 자연이 조응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또 이걸 알든 모르든 작품을 보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이 바린 몸이 바디랑에 늙어가니, 세상이 이 세상은 이제
뭐 서울 또는 정치 권력이 있는 곳, 부귀영화가 있는 곳, 거기서 버린 몸이 자식 화자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작가도 우리가 뱃을 안 나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버린 몸이 바디랑에 늙어가니, 바디랑이 바로 농사짓는 현장이겠죠. 농촌에서 시골에서 내가 늙어간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촌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바깥일은 내 몰라. 바깥일 내 뭐라고. 하나님을 못 살고. 그럼 니는 뭐 하는데? 스스로에게 질문한 거죠. 이 중에 앞에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우국성심, 우국 나라를 근심하는 성실한 마음. 이게 바로 이제 농사를 짓든 벼슬을 하든 조선시대 선비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죠? 항상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에 대해서 성실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마음 핵심은 내가 농촌에 살아보니까 뭐더라? 년풍을 원하는 것이다. 풍년을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수의 주제가 바로 원풍, 풍년을 원한다. 내가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딱 하나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 풍년이 되었으면 좋겠어. 흉년이 들면 백성들이 다 굶어 죽으니까 풍년이 되어서 다 배부르게 행복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 3, 4, 5수는 추나추동 사계절 이야기인데 그건 지금 문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6, 7, 8이 나오네요. 그죠? 새벽 신자라 그랬죠? 새벽 밝아오자 집박이가 소리한다. 자, 새벽이 되니까 집박이는 새 이름이죠. 시골에 흔히 있는 새가 일찍 일어나서 소리 내기 시작한다. 뭐다? 예, 아침에 새소리 이야기하는 거죠.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이 왔으니까 더 자지 말고 일어나거라 아해들아, 동네 아이들아 또는 사람들아. 원래 아해는 어린아이지만 이제 양반 입장에서 볼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아해죠. 그래서 밭 보러 가자꾸나. 밭 보러 가라가 아니라 가자꾸나. 같이 가세요. 뭐죠? 청류형입니다. 됐나요? 밭에 관광하러 가는 걸까요? 내용이 나옵니다. 밤사이 이슬 기운에 얼마나 길었난고 하노라. 밤사이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 기운에 즉 물을 뿌린 거니까 하늘에서 물을 뿌린 거니까 식물은 뭐하죠? 자라죠. 자라고 길어집니다. 됐나요? 그래서 길어졌는 고 길었는 고 하노라. 그러니까 밤사이 얼마나 내 작물이 우리 작물이 길었는지 자랐는지를 보고 싶어서 새벽부터 어디 가자? 밭에 가서 돌보자. 뭐도 그 뭐라고 잡초 피도 뽑고 그죠? 걸음도 하고 가서 일하러 가자 그 소리입니다. 새벽부터. 됐나요? 자, 시간이 흐르겠죠. 낮이 되어 갑니다. 보리밥 지어 담고 풀로 끓인 국을 하여. 쌀밥은 아니네요. 소박합니다. 그죠? 보리밥을 지어서 먹자가 아니고 담고 어디 가져갈 것 같아요. 풀로 끓인 배추 된장국 그죠? 풀로 끓인 국을 해놓고 배골란 농부들을 제때에 먹이자꾸나. 역시 먹이자꾸나 청류형입니다. 항상 함께하는 느낌이 들죠. 배골란 배고픈 농부들. 새벽부터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부들이. 물론 자기도 일했겠죠. 근데 이제 아마 점심때라서 배골 부고 있을 거야.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제때에 가서 먹이자. 자, 그런데 이제 음식 한 그릇을 아예 보고 아예야 한 그릇 올려라. 나한테 한 그릇 올려봐. 친히 맛보아 보내리라. 내가 한번 맛을 보고 보내겠다. 이제 자기도 점심 먹고 자기 이제 일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또는 동네 사람들에게 밥을 보내겠다. 이 아예는 왜 시도 때도 없이 나오냐면 벼슬을 했든 못했든 옛날 사대부는 살림이 그리 나쁘지 않으면 밑에 항상 누가 있죠? 종이 있죠. 그죠? 옆에서 시중드는 종이 보통 그 양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신분이 낮기 때문에 얘야, 아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할 말 없으면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이렇게 부른 말을 뭐라고 하죠? 돈호라고 합니다. 그런 게 표현된 표현법을 돈호법. 결과적으로 이거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어요. 그죠?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우리 시조에서는 종장의 첫 삼음절이 첫 음보가 삼음절이 되는 그것도 잘 맞춰내기 좋죠. 자, 그 다음에 저녁이 됩니다. 서산에 해지고 풀 끝에 이슬 난다. 서쪽 산에 해가 지고 풀 끝에 이슬 난다. 이슬 어디도 나왔더라? 새벽에 이슬이 맺혀 있고 다시 낮에 바짝 마르다가 또 저녁에 이슬이 맺혀서 또 새벽으로 가고. 그렇죠? 문제 나오죠. 이게 뭘 보여주나요?
자연의 순환 과정이 순환 논리가 이슬이라는 키워드로 쫙 연결된다.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더 보겠습니다. 호미를 둘러매고 달 등에 지고 가자꾸나. 일 마치고 밤에 일 못하니까 호미 농기구를 둘러매고 일 다 했으니까 달을 등에 지고 간다. 자, 등에 왜 달을 집니까? 달은 하늘에 떠 있는데 달빛을 받는 장면을 묘사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달이 등에 이제 달빛을 쫙 받고 이제 일 다 마치고 가는 그 뿌듯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뿌듯함인 것 같은데 확인해 볼까요? 이 중에 즐거운 뜻. 즐겁네요. 그죠? 이 중에 앞에 거 다 받아서 집중시키고 이렇게 하는 중에 나는 너무 즐거운데 그 즐거운 마음을 닐러 무엇하리요? 말해서 뭐 하겠니? 겉으로는 의문형인데 답할 필요 없죠. 너무 즐겁다니까 무슨 법? 설의법이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3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반어 안 나옵니다.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감각적. 색채어도 안 나옵니다. 자연물을 의인화해 화자의 정서를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연물은 지금 찌빠기하고 달하고 그 다음에 해하고 그 다음에 이슬 정도 나오나요? 자, 여기 얘들이 의인화되어 있지 않죠. 찌빠기가 살짝 그런데 찌빠기 소리한다 정도입니다. 운다도 아닙니다. 지금 이게 맞으려면 그 특히 찌빠기 같은 게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야 되죠. 객관적 상감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거 아니잖아. 그죠?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 계절, 추나 추동은 다 아예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 소재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이슬은 뭐 겨울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계절 소재 아니냐 이렇게 하면 조금 심하죠. 이슬은 이제 언제나 그게 있다고 보니까. 그죠? 그다음에 뭐 풀이 있다고 꼭 특정 계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절감 드러난 소재를 나열해서 분위기 조성한다도 아닙니다. 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바로 가자꾸나 먹이자꾸나 청류형. 자, 권유를 드러내는 거 뭐 청류형으로 내신 시험 같은 데서 바뀌어 나올 수 있고 또 아예 이걸 빼고 뭐죠? 닐러 모타리 여기에 무슨 법 들어있다? 서리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 정도. 그래서 31번의 답은 5번입니다. 32번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 기역은 밭 보러 가자의 밭이고요. 니은은 배골른 농부들입니다. 자, 1번 외부와의 교감을 이끌어내며 화자가 속세에 관심을 갖게 하는 대상. 화자는 처음부터 지금 속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이거 아니고요. 생명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 이 밭이 농부들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죠. 3번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을 기대하며 화자가 정성을 기울여 살피는 대상.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 기대하는 게 뭐죠? 밤에 이슬 왔으니까 내 농작물이 많이 자랐겠지. 어디에 있는 농작물? 밭에 있는. 맞죠? 그 다음에 화자가 지금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고 같이 일하는, 같이 동네에 사는 농부들의 배골치 않게 밥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선비로서의 책임감이죠. 대상입니다. 정성을 기울여 보살피는 대상입니다. 3번 괜찮죠? 4번 농촌에서의 삶의 기반을 이루며 화자가 내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대상. 농촌의 삶의 기반까지는 뭐 그럭저럭해도 이것 때문에 내면에 몰입한다? 조금 멀리 갔다. 그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어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대상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32번에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33번. 문제가 기네요.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작품 해설로 했었고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기를 기준으로 볼 때 이제 하루 나누는 거였습니다. 시간으로. 자, 1번. 육수에서 새배기 박자 소리내며 지저귀는 찌빠기와 팔수 서산해지는 해는 자연물의 모습이 특정 시간대의 도래에 대응하고 있다. 뭔 소리냐면 자연물인 찌빠기는 새벽하고 어울리고 그렇죠? 새벽이 왔음을 알리고 도래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서산해지는 해는 저녁이 왔음을 즉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1번은 맞는 이야기죠. 이번에 제7수에서 보리밥 풀로 끓인 국을 제때에 맞추어 친히 맛보아 보내겠다는 화자의 모습은 해당 수의 시간인 낮에 대응되는 낮에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새벽에는 급하게 나가고
이제 오전에 일하고 나면 배고프니까 낮에 점심 주겠다니까 낮에 대응되는 농가에서 흔히 있는 일상 맞죠? 됐나요? 3번 제8수에서 하루를 마치고 호매를 둘러매고 달 등에 지고 가는 화자의 모습은 세분화된 시간을 아우르는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자, 하루를 마치고 호매 둘러 등에 지고 가는 시간은 어느 시간이죠?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우른다면 무슨 소리예요? 세분화까지는 이해가 되죠. 새벽, 낮, 저녁 쪼갰는데 그걸 아우르는 것은 다 커버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루 마치고 홈이 둘러매고 달등에 지고 갈 때는 다 아우르는 게 아니고 언제만? 저녁만, 온리 저녁만. 그래서 아우른다는 말 틀렸고요. 더 중요한 건 자연물과 동일시하고 있지 않죠. 달이 나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달같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달빛 받고 착 집에 돌아오는 그 노동의 보람을 느끼는 그 약간 자기를 뿌듯해하는 배경이 되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일시도 아니고 아우른다도 아닙니다. 4번에 제8수에서 저녁에 풀 끝에 난 이슬은 6수의 밤사이 이슬과 연속선상이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자연의 순환에 조응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새벽에 이슬 온 걸 보고 밭에 나가자고 했는데 낮 지나서 저녁에도 이슬이 내리니까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고 새벽에 또 이슬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슬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간이 순환되는 거. 자연의 시간 순환이 이슬이라는 키워드로 조화롭게 대응된다. 그 소리입니다. 조응. 됐나요? 4번도 맞죠. 5번 제1수와 제8수 종장 첫 부분의 이중에는 우국정 성심과 즐거운 뜻에 함축된 작품의 주제의식에 대한 주목을 유도한다. 일단 주목부터 볼게요. 자, 항상 이 지시 관형사나 지시 대명사 쭉쭉 하고 이는 어쩌고저쩌고 쭉쭉 하고 이는 하면 뭐죠? 앞에 걸 싹 봤기 때문에 그걸 다 집중시키는 주목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해필이면 일수의 이중에 해놓고 우국성심, 나라를 근심하는 사대부의 마음, 그 다음에 이중의 즐거운 뜻, 농사 짓는데 만족하는 자신의 의지, 이게 바로 주제였죠. 그죠? 그래서 이 이중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목을 시키고 결국 뭐를 자기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그 이야기니까 맞는 이야기죠. 됐나요? 자, 이휴일의 정갑팔곡은 여러분이 시험 치기 전에 미리 보기는 어려웠을 작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제 고3까지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들 EBS 한 과년도권 1년 전, 2년 전, 3년 전 자료까지 그러니까 수능 특강 이전 연도 그 책들을 공부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됐나요? 자, 31번에서 33번은 이까지 하겠습니다.